첫 만남, 시윤의 개인 일회기 웅크림이 깨어날 시간 7월 4일. 초등학교 치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2학년 남자아이 시윤이었다. 시윤은 천천히 문을 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검은 머리의 9살 남자아이였다. 머리가 조금 큰 편의 몸은 통통하고 살이 올라 원통형의 몸에 배가 살짝 나와 있었다. 얼굴은 사각형이면서 마치 애니메이션업에 나오는 주인공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귀여운 인상이다. 손도 도톰하고 피부는 하얀 편이었으며 앞머리는 눈썹을 가릴 듯 말 듯 내려와 있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띠었다. 얇게 뜬 눈이 차분함을 느끼게 했고 살짝 돌출된 앞니가 귀여운 인상을 더해 주었다. 말없이 주변을 살피며 긴장한 듯한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터벅터벅 들어왔다. 위축된 듯한 표정으로 방 안을 서성이는 모습은 그의 소심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아이에게서 희미하지만 어딘가 빛나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나는 시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 나는 강준기 쌤이야. 오늘부터 여기서 함께 시간을 보낼 거야. 시윤은 끄덕였지만 표정이 없는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기관이 전한 주호소는 폭력으로 인한 위축, 수업 부적응, 낮은 사회성이다. 폭력으로 위축되면 가해자인 타인이 주체가 된 상태가 된다. 이것이 폭력이 요구하는 바이다. 타인의 폭력에 의해 위축된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맡기게 되고 이로 인해 수동성을 키우고 능동성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치료실에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아동, 즉 시윤이다. 모든 권한과 선택을 시윤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이 방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 시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요? 시윤의 음성을 처음 들었다. 2학년 다운 발음이다. 게다가 만화 속 짱구의 목소리와 어느 정도 유사했는데 더 굵고 낮으며 느리다. 그에 비하면 나의 목소리는 거의 짱구의 아빠 수준이면서 부드러웠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도 자신 있거나 반가운지 나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맞아. 시윤이는 여기 있는 모든 재료들을 쓸 수 있거든. 정말요? 재료함을 바라보는 시윤의 얼굴에 순간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시윤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눈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내 말 한마디에 이처럼 화색을 보일 수 있다니? 그 작은 표정의 변화가 나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그 미소는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놀랐다. 사실 반했다. 그 미소는 마치 풀을 찾아볼 수 없는 도심 속 보도블록 틈새에 피어난 작은 들꽃을 발견한 것처럼 조심스러운 순간이었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얇은 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담겨 있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경계와 동시에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은 간절함이 섞인 것이었다. 그 미소를 보며 나의 가슴은 살짝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진정 아이들은 늘 사랑받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구나. 순간 나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5개월 된 막내 아들과 미래에 나눌 교감이 기대되었다. 내 아들이 자라서 나와 대화하며 시윤의 이런 미소를 나에게 지어주기 시작한다면 그때 나는 얼마나 황홀할 것인가. 5개월 된 나의 막내 아들, 아직 말도 못하지만 그 아기의 작은 손짓과 눈빛 속에서 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느껴지듯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시윤에게서 미래에 있을 교감이 연상되었다. 이것은 직감이자 내가 이미 기대 속에서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다. 시윤,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내가 너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다움을 펼치지 못했던 그간의 시간을 이제 여기서 채울 수 있을 거야. 시우는 여전히 주저하는 듯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미소는 그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앞으로 샘을 만날 때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무엇이든 써볼 수 있어. 이에 시우는 여러 재료들을 서서히 속도를 내어 분주히 살피기 시작했다. 치료실에 입장할 때 숨을 깊게 들이쉬거나 손이 살짝 떨리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던 눈빛은 이제 시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 커진 눈과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물감은 없어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아크릴 물감이야. 뚜껑을 뽑고 짜서 쓰면 돼. 그런데 옷에 묻으면 안 지워져. 허, 정말요. 빨아도 안 지워져요. 그럼 다른 걸로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우비가 있단다. 원래는 앞치마를 입는데 몸에 물감이 하나도 안 묻게 하려고 우비를 입지. 시온과 나의 대화는 마치 며칠 만나본 사이처럼 분주히 이어졌다. 위생에 대한 주제에서 서로 활발해졌다. 신기했다. 처음 입장할 때 시윤의 손 떨림과 느린 걸음걸이,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얼굴들은 온데간데 없었는데 그것도 생각지 못한 채 시윤과 나는 어느새 과거에도 늘 하던 것처럼 편히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무심코 말을 건네듯 생각 없이 말을 나누는 듯한 상황이 시작되면서 나는 무심코 물감의 마개를 잡아당겨 열었는데 그때 물감의 일부가 내 옷에 튀었다. 시윤이 순간 2학년 짱구의 발음 같은 어조로 빠르게 말했다. 아, 선생님 옷에 묻었어요. 시윤은 물감이 묻은 나의 옷을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크크. 하, 이거 참? 시윤의 웃음에 나도 웃음이 나왔다. 서로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며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아이가 조금씩 나와 교감하고 있음을 느꼈다. 조심성 있게 행동해야죠. 시윤은 어른스러운 어조로 만화 속 주인공 짱구가 어른들에게 타이르듯 말하는 어투로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이 아이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조절하는지 깨달았다. 나는 시윤의 말에, 아니 짱구의 말에 마치 절절매는 짱구 아빠처럼 조아리고 정중하게 조심하겠다고 고개 숙이며 말했다. 이에 시윤은 난감하다는 표정을 살짝 비추며 다시 말했다. 선생님도 입어야 하지 않아요? 큰 걸로 입어야겠다. 그러더니 큰 우비를 서둘러 찾아내 나에게 건네주었다. 능동적이었다. 성인용 우비는 핑크색 팔에 노란색 몸통으로 되어 있어서 나의 취향과는 무관하여 순간 멈칫했지만 시윤의 적극성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착용하며 말했다. 고마워. 시윤이가 나를 잘 돌봐주네. 같이 입자. 더 이상 옷에 묻지 않게 어서 입자. 나도 시윤이를 돌봐야지. 이로써 시윤과 나는 서로 지킬 것은 지키자는 약속이 이루어진 셈이다. 흔히 치료실에서 치료사가 설정해야 할 부분을 시윤이 만들어준 것이다. 첫 만남부터 아이는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비닐을 뜯지 않은 새 우비를 착용하게 된 시윤은 새 것이라는 점에 더욱 기분이 좋아진 듯했다. 이후 아이는 아크릴 물감과 더불어 생모래 여러 개를 책상으로 옮겼고 그중 파란 생모래를 손에 들고 힘주어 말했다. 파, 란, 색. 그 도톰한 손의 조절로 인해 모래는 부드럽게 종이 위에 내려앉으며 살포시 흩뿌려졌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래를 이 정도로 천천히 조절하며 흘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래를 종이에 내려놓는 속도는 마치 길거리에 간헐적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한산함과 여유가 느껴졌다. 왠지 모르게 깨달은 것은 시윤이가 모래를 흘리는 속도가 나를 차분하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폭력으로 위축된 아이가 선택한 삶의 태도는 그가 느린 속도로 모래를 흩뿌리는 것처럼 평화롭고 조심스러웠다. 시윤이 천천히 모래를 흩뿌리며 차분해지는 것을 보니 나 역시 그 속도로 편안해졌다. 순간 직전에 내 몸은 굳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윤의 평화와 조심성은 내 몸이 긴장했던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아, 내가 첫 만남에 긴장하고 있었구나. 그렇지. 시윤이도 그럴 거야. 그런데 그 긴장을 내려놓기에 좋은 속도를 보여준다. 시윤이가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가눈 덕분에 치료사인 내가 도움을 받았다. 시윤은 자신을 돌볼 줄 안다. 폭력에 의한 위축이 자신을 돌보고 타인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평화로운 행동으로 삶의 방향성이 선택되어 보였다. 이 어찌 경이롭지 아니한가? 나는 아이의 세심한 행동에서 내면의 깊은 힘을 느꼈다. 시윤은 단순히 모래를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첫 만남에서 느꼈던 긴장과 자신의 마음을 함께 흩뿌리고 있었다. 아이의 모습에 경이로움을 느낀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돌려 시윤의 손끝과 아이의 전체적인 존재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하얗고 도톰한 손이 파란 모래를 흩뿌리고 있을 때 나는 과거에 생모래를 부착해 작품을 했던 경험이 떠올라 앞서 시윤이가 흩뿌렸던 모래를 종이에 붙게 하고 싶어졌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려는 의도로 시윤에게 말을 걸었다. 모래가 붙지 않을 텐데? 그런데 2학년다운 시윤의 대답은 나의 걱정을 사라지게 했다. 기다리면 마를 거예요. 마른 모래를 그냥 두면 말라서 붙을 거라는 상상이다. 세상 두려울 게 없어 보이는 말이었다. 역시 과거에 내가 전시 작품을 준비할 때처럼 무엇을 그리려 애쓰는 대신 시윤은 그저 재료를 즐기고 있었다. 내려놓으면 그만이다. 작품이 영원할 필요도 없다. 그의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작업 방식을 보며 나는 감탄했다. 미술치료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학부 시절 미대 동문들과 모였을 때 한 친구가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미술치료사들은 그림을 그리는데 겁이 없더라. 우리 지역 화가들이랑 미술치료사들이 모였는데 그림 시작하라고 하니까 화가들은 잠자코 고민하는데 미술치료사들은 바로 그리더라. 오늘 난 아직 괜한 걱정에 휩싸인 화가였다. 시윤이 오늘의 꼬마 미술치료 전문가다. 모래가 붙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 웬걸? 그 후 시윤은 이제 재료를 자유롭게 즐기기 시작했다. 물감을 집어들고 작은 손으로 물감통을 만지며 나에게 물었다. 이건 어떻게 사용해요? 설명을 하려던 찰나 시윤은 이미 스스로 물감통을 열어 물감을 짜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입을 다물었다. 시윤의 질문은 그저 예의일 뿐이었다. 이후 그는 열심히 스스로 재료를 탐구해 나갔다. 시윤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종이 위에 빨간색 물감이 묻은 붓으로 나선형을 그리고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자기만의 선택을 한 듯한 시윤의 곁에 있어 보니 나 또한 평화로워졌다. 오늘 시윤은 수동적일 수 있지만 능동적이고 외향적인 동시에 내향적이었다. 시윤은 그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평화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었다. 즉, 웅크림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시윤은 내면에 그 모든 것을 감춰두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재생이 가능하며 그동안 기다려온 시윤의 시간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임을 느꼈다. 나는 시윤이 물감을 바르는 그 조용한 움직임 자체를 즐기고 있음을 느꼈다. 무엇을 그리려고 애쓰는 마음도 없이 그저 평화로웠다. 이는 오로지 고통을 구름처럼 흘러보내고 순수한 감각에 몸을 맡길 때, 혹은 그저 감각이 이끄는 대로 따를 때, 인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때 가능한 일이다. 어린 시절 형제에게 맞은 후 홀로 공터에 앉아 울면서도 나뭇가지로 흙바닥을 쓱쓱 긋던 나의 모습과 닮았다. 이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중립적인 행위다. 시윤이 보여준 모습은 폭력으로 인한 위축 속에서도 삶을 사는데 필요한 평화로움 안에 자신을 두는 선택이라는 자기 치유 방법이다. 이는 환경이 주는 고통을 외부에 뿌리지 않고 내적으로 가누는 행위로서 한 개인이 더 나은 선택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평화롭게 나선형을 그리던 시윤이 붓을 다시 물감통에 넣으려는 순간 실수가 발생했다. 붓이 빨간 물감 통 속으로 깊숙이 빠져버린 것이다. 그 순간 시윤의 표정이 굳었지만 아이는 붓 끝을 손으로 잡아 천천히 꺼내서 종이로 옮기고 붓자루까지 듬뿍 묻어버린 물감을 그림 속 나선형에 마저 채워 넣으며 작업을 계속 이어갔다. 물감을 닦거나 버리지 않고 꼼꼼하게 사용하며 주변에 물감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는 세심함을 보였다. 나는 시윤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물론 정말 모르는 것은 짱구 목소리로 묻는다. 핑크색이 없어요. 살구색은 어떻게 만들어요? 두 색을 섞으면 돼. 이렇게. 아, 시윤은 흰색과 노란색과 빨간색을 섞어 핑크색과 살구색을 모두 만들어냈다. 그리고는 사람의 형태를 하나 그렸다. 잠시 후 시윤은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이 입은 우비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태양. 저건 하늘이에요. 오, 드디어 시윤이의 첫 그림을 만나게 됐구나.
나는 반가운 시윤의 그림을 끊임없이 응시했다. 한마디도 필요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반갑다. 시윤이 그림아. 한 군데도 빠짐없이 바라볼 거야.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는지 아니? 시윤에 대한 사전 의뢰 정보는 나의 가슴을 먹게 했다. 비록 그의 삶은 가정폭력과 어머니의 정신장애로 인해 어두워 보였지만 오늘의 시윤은 그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부모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윤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새 남자친구와 함께 원룸에서 생활했고 시윤은 그들 곁에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겉으로는 그 남자를 따르는 듯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시윤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겁을 먹거나 위압감 때문에 기가 죽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런 시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시윤을 바라보며 그의 행동과 눈빛을 움츠린 아이의 어눌함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또래 아이들도 시윤을 그렇게 바라보았고 그로 인해 시윤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본 시윤은 성숙하고 차분한 아이였다. 가슴이 아팠다. 시윤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단점만을 평가하고 그에게 진정으로 다가가 그의 강점을 발견하려 하지 않았다. 사회성 오늘 본 시윤에게서 그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학습 능력 저하? 결코 그렇지 않다. 시윤의 고요한 집중력은 오히려 나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시윤은 위축된 환경 속에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평화를 선택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시윤은 학급에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시윤을 동등한 눈높이에서 바라봐 주지 않았을 것이다. 시윤의 과거는 쉼터와 상담기관에서 남겨진 어머니의 모호한 진술들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1391 쉼터, 복지관, 학교, 청소년 수련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어머니는 매번 다른 이야기를 했고 그 진술들은 일관되지 않으며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냈다. 보통 이런 환경의 영향으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시윤은 최근 단체의 도움으로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는 맺지 못한 채 학교에서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마주한 이 순간의 시윤은 전혀 달랐다. 시윤과 나의 상호작용은 조용한 반응들로 이어졌으며 멍한 상태는 없었다. 그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오히려 나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그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고요함은 백색 소음처럼 편안하게 다가왔다. 이는 마치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는 사람들처럼 공간을 공유하며 조화를 이루는 듯한 느낌이었다. 덕분에 치료실에서는 시윤도 나도 각자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시윤은 붓에 묻은 마른 물감조차도 손에 닿지 않게 하려고 조심스러워했다. 위생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그가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과 위축의 반영이었으나 그 조심성 있고 느리며 고요한 태도는 오히려 그의 강점이었다. 치료실은 그러한 시윤의 강점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고 그는 자기답게 행동해서 이뤄낸 작은 성취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 또한 시윤다운 태도가 치료사의 주의력보다 신중하다고 여겼다. 나는 물감이 옷에 묻지 않았는가? 시윤은 무심코 하는 행동조차 조절한다. 고요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만 환경에 반응할 때의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시윤은 차분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나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했다. 비록 그의 가정 환경과 학습 부진에 대한 정보는 어두웠지만 내 설명과 말의 의미를 차분하며 빠르게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음 행동을 이어나갔다. 활동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나와 함께 해결책을 논의했으며 시윤은 내 의견을 존중했고 우리가 이룬 무언의 합의를 벗어나지 않았다. 치료실에 처음 들어올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신의 우비를 차곡차곡 접으며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다음 회기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선생님도 아들이 있어요? 있어. 왜? 그냥 궁금해서요.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1살이야. 1살이요? 헐헐헐. 딸도 있어?
6살, 4살. 그럼 아들이 막내예요? 응, 맞아. 우리 누나도 나보다 커서 제가 동생이에요. 하, 그렇구나. 표현이 정말 재미있네. 그런데 우비 정리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으면 끝이에요. 시우는 마지막까지 재료함을 정리하고 가방을 틀었다. 시우나, 이제 금요일마다 12시 40분에 선생님이랑 만나는 거야. 기억할 수 있겠지? 12시 40분이요? 점심 먹고 바로 여기로 와야겠네요. 그렇지. 알겠지? 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보자.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은 여기 조금 더 있어야 해요? 응, 좀 이따 갈 거야. 시윤이는 복지실에 인사하고 오늘 어땠는지 이야기 좀 나누고 가렴. 네. 안녕히 계세요. 시윤은 즐거운 걸음으로 복지실로 향했고 나와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치료실을 정리하면서 내 자신을 행운아라고 느꼈다. 시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은은히 피어오르며 나는 시윤과의 첫 만남을 통해 희망과 따스함을 나누었다고 느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나는 복지관 공부방의 새 아이들과 만나러 출발할 것이다. 마음이 가볍다. 시윤아, 벌써 보고 싶다. 다음 주에 또 만나자.